흔히들 잡초를 직접 손으로 제거해보면 이번에 뽑고 나면 다신 잡초가 안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또 무성하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야말로 하는 생각으로 또 뽑지만 마치 숨바꼭질 하듯 다시 잡초는 올라옵니다. 이런 작업을 수없이 해도 올라오는 잡초의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은 잡초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는 심지어 텃밭까지 포기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뽑고 또 뽑아도 잡초를 이길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잡초가 언제나 이긴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는 잡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손바닥 농장에서도 이제 발행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소복소복 복스럽게 올라오고 있지만 이놈은 여간 무서운 놈이 아닙니다. 운놈이 무섭다고 이놈이 그런 놈 중에 한 놈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잡초 대장입니다. 잡초란 가꾸려고 하지 않는 쓸데없는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자밭에 콩이 올라와도 이건 잡초입니다.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 세비랍이라는 풀도 일부러 심었다면 약초이지만 원하지 않는 곳에 나면 잡초입니다. 농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병충해와 잡초입니다. 제초제를 별로 쓰지 않는 텃밭 농부에게는 어쩌면 잡초가 더 무서운 놈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잡초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논잡초가 100여 종, 마당이나 길, 공원 등 밭잡초가 300여 종이라고 합니다. 논이나 밭에 나는 풀을 일일이 종류를 열거하니 엄청난 숫자인데 실제 우리를 괴롭히는 잡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잡초는 그래도 관리가 쉽습니다. 한두 번 제초제를 치거나 오리, 우렁이 등 친환경으로 관리하다가 벼가 차차 커지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문제는 밭잡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주로 밭잡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밟고 다니고 정원으로 가꾸고 농사를 짓는 이 땅은 잡초들의 종자은행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잡초 종자은행 위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워낙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잡초가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 뿌려진 씨앗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씨앗이 묻혀 있더라도 한꺼번에 나오면 그 다음에는 관리가 쉬운데 그렇지도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땅, 즉 종자은행 속에 저장된 잡초 씨앗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잡초 종자는 발화 억제 물질이 묻어 있는 것, 그렇지 않는 것, 표면을 타파해야 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등 온갖 작업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신나게 올라온 잡초도 있지만 올해라도 조금 늦게 와, 그리고 내년 그보다 더 오랜 후에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우스 농장이 올해 난 모든 잡초를 깡그리 제거하고 다른 잡초 씨앗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서 땅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더라도 내내 또 그 후년에도 잡초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잡초 씨앗의 대부분은 광발화성이라는 것입니다. 산나물을 비롯한 야생식물은 대부분 씨앗이 작고 햇빛에 싹을 내는 광발화성 씨앗입니다. 씨앗은 크게 광발화성과 암발화성이 있습니다. 옥수수와 같은 큰 씨앗은 그 속에 싹이 틀 때 필요한 양분, 즉 에너지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발화성 씨앗은 수분과 온도만 맞으면 땅속에서 싹이 터 나옵니다. 그러나 도라지나 산나물, 야생채소 등은 씨앗이 작아 그런 양분을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낸 지혜가 햇빛 에너지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씨앗들은 수분과 온도를 제공받으면서 햇빛도 함께 받아야 싹이 틉니다. 잡초 씨앗의 이러한 점이 잡초를 제거하는 농부들을 더 어렵게 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거나 잡초를 뽑기 위하여 땅을 파헤치면 땅 속에 있던 씨앗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땅 속에 수년간 묻혀있던 씨앗이 이때 싹을 냅니다.
땅속에서 기다리다 썩는 씨앗도 있겠습니다만 발화 억제 물질이 묻어있어 수년간 썩지 않고 기다리던 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뒤집지 말고 가만히 두면 다음에 잡초가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잡초 씨앗은 발화 억제 물질이 묻어있는 것도 있고 휴면 타파가 되어야 하는 것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땅 외에는 씨앗도 발화 억제 물질이나 휴면 타파가 되지 않았다면 한참 후에 싹을 틔웁니다. 땅을 안 뒤집어도 올해 나올 놈, 뒤에 나올 놈이 있는가 하면 농부가 밭을 갈면 흙 속에 묻혀있던 또 다른 씨앗이 햇빛을 받아 발화합니다. 땅은 나오고 또 나와도 끝이 없는 잡초의 종자은행입니다. 네, 그렇게만 된다면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문제는 그 반대입니다. 잡초가 곡식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도 잘 견디는 점은 누구나 압니다. 또 한 가지는 농부가 재배한 곡식보다 재배하지 않는 고랑어 잡초 씨앗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잡초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작은 씨앗을 엄청나게 퍼뜨립니다. 그렇게만이라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잡초는 농부가 그렇게 할까봐 곡식이 익기 전에 먼저 씨앗을 맺고 땅에 퍼뜨립니다. 아무리 무서운 적이라도 그 특성을 알면 빈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빈틈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한 예가 잡초들이 발화를 아예 못하게 하는 토양 제초제 개발입니다. 밭을 갈고 작물을 심고는 토양 처리제를 살포하면 땅의 햇빛을 차단하는 막을 형성합니다. 바로 잡초 종자들의 광발화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차단막이 형성되고 있는 동안에는 잡초는 싹을 트지 못합니다. 물론 영구히는 아니고 한시적입니다. 작물이 성장하여 잡초를 누를 때까지만 시간을 벌자는 전략입니다. 식물 사이에는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햇빛을 점령하는 쪽이 승리하니까요. 제 아무리 잡초라도 이 둘을 빼앗기고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도 각 잡초의 특성을 알아보면 좀 더 쉽게 공략할 틈새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하여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잡초를 제거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잡초 씨앗 은행 위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특성인 광발화성 특성을 이용하여 잡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쟁 무기는 더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무기가 바로 잡초의 특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꼭 제초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환경적으로라도 이들과 싸워 이기려면 그들의 특성을 잘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